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수많은 결과들 다 영웅시대 분들의 손에 의해서 탄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요 쇼 챔피언, 바로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쇼 챔피언 1등도, 쇼 음악 중심 1등도, 더 트롯 쇼 1등도, 모든 1등을 바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힘과 파워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엄청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이 빛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빛나는 위상들,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세 임영웅, 날 울린 당신, 1400만 조회수가 돌파됐습니다. 역시 히어로라고 되어 있죠? 쭉 내려보면 지난 2020년 12월 달에 임영웅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날 울린 당신, 바로 사랑의 콜센터 영상입니다. 이 영상 속에서는 임영웅님이 날 울린 당신을 그야말로 열창하고 있는데요. 명불허전 보컬 실력과 남다른 비주얼이 시선을 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이 벌써 올라온 지가 3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벌써 조회수가 1400만입니다. 1000만까지 올라간 속도보다는 느렸을지 몰라도 꾸준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과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계속하여 조회수가 꾸준히 상승된 결과가 지금 이렇게 1400만이라는 조회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향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상 끝없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한예진 엄대식 교수, 장성호라는 가수의 미니 앨범에 녹음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누굴까? 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 바로 음향전공 엄대식 교수와 재학생 학생이 장성호 씨의 신곡 녹음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에 발표한 신곡 알쏭달쏭이라는 앨범은 가수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편곡을 맡았던 최준원 프로듀싱 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 트로트를 다루는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항상 뉴스 기사에 이렇게 임영웅님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임영웅님의 다른 노래들의 작업이 있었던 많은 세션 연주자들, 나아가서는 이런 편곡가 분들, 이거 말고도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도 마찬가지죠.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작업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하여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이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영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작업했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좋은 포트폴리오, 경력사항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바로 구리문화재단 대표님이 치유와 행복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바로 이분이 진화자 구리문화재단 대표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가수 임영웅 씨를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냐? 이런 게 바로 문화의 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문화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역 내의 청년 예술인들을 발굴하여 전시 기회와 전문가들의 멘토링으로 이런 문화활동이 계속하여 활발해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은 무엇이었냐? 문화는 바로 교육과 같다.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천히 우리 속에 스며들며 치유와 행복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문화 발전과 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힘들었던 분들, 어려운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듯이 이 문화의 힘이라는 건 사회 전반에 엄청나게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님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문화의 힘을 설명하는데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그저 트롯 가수, 상업적인 가수라고만 판단이 됐다면, 또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안티들이 하는 헛소리죠.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중년층의 팬들을 제외하고는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를 증명할 수 없다. 이런 헛소리들. 그러면 이 문화재단 대표님이 다른 가수들 이야기를 하겠죠. 결국 이런 분들에게서 인용이 된다라는 건 마치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이 문화계에서 엄청난 업적을 기록한 것처럼 아티스트 임영웅 님도 이 문화라는 힘 아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감격과 감동을 주면서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의 아이콘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지금의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거나 방송 출연을 엄청 많이 한다거나 행사를 엄청 많이 다닌다거나 그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수 활동을 하는 건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상업적인 활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은 그 상업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문화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방향성으로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을 보면 진정성이 느껴진다. 정말 이 가수는 가수라는 직업을 사랑하고 노래와 무대를 사랑하고 팬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구나. 팬들을 그저 돈벌이로만 보지 않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결국 어디까지 나왔느냐? 자, 성민지라고 하는 여자 트롯 가수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팬심을 고백했어요. 자, 보니까 이상형을 전격 공개했는데 이상형인 가수와 배우가 딱 한 분씩 있다. 가수 중에는 임영웅 오빠를 좋아한다. 예전에 만났을 때 내게 너무 다정다감하게 사인도 해주시고 사진 찍어주시는 게 인상 깊었다. 성격도 좋으시고 노래도 정말 잘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민지라는 여성 가수가 누구냐면 이 미스트롯2에 등장을 했었던 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2년생으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트롯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신곡 발표를 한 거죠. 이 미스트롯2 때도 나이 대비 훌륭한 무대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서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임영웅님을 이상형으로 꼽았어요. 여기에는 이성적인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보고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래 잘하죠, 잘생겼죠, 키 크죠, 인성 바르죠, 능력 좋죠. 거기에 선한 영향력까지. 아니 이런 가수를 좋아하지 않을 여성분이 있을까요? 저는 몇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나훈아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많은 나이를 드셨음에도 오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연예인이라는 건, 가수라는 건 한평생 오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성적 매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나이 차이가 날지 몰라도 우리가 가수로서 정말 오빠로서 이상향적인 남자잖아요. 그러니 많은 연예계에서 임영웅님을 이상형으로 꼽는 건 기분 나빠할 일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가수가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 폭발이구나. 역시 내가 본 눈이 정확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여자였다면 더 많이 설레었겠죠? 어찌됐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미스트롯2 트롯 후배들에게서도 쏟아지고 있다. 뭐 트롯 후배만이 아니라 많은 배우들, 가수들도 임영웅님에 대한 이상형을 고백하곤 합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제가 최근에 계속 전달해드렸던 이 CJENM, 특히 CGV,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자본을 확충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CJCGV가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는, 쉽게 말해서 5,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식을 갑자기 많이 팔아버리니 이거 뭐 기존 투자자들은 주가 총액이 떨어지는 만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CJV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기사에 보면은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가 그냥 뭐 돈이 없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재기를 노리는 CGV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을 확충해서 그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이유를 보니 CGV도 하락하는 실적세에 가만히 손을 놓을 수 없었고 영화 관람객 회복세도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4DX, 스크린X 등 이 특별관과 콘서트 실황, 스포츠 경기, 대한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CGV에 따르면 실제 4DX, 스크린X, 프리미엄관 등 CJ CGV만의 특별관 매출의 비용은 2019년 16%에서 현재 31%로 특별관의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스크린X, 우리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가 나왔던 이 대형 스크린X는 지금 BTS 그리고 임영웅님 스포츠 경기 등의 컨텐츠로 매진 행진을 이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CJ CGV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는 단순히 경영 악화에 따른 자금 수혈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여 CGV가 1998년 외환위기 속에서도 견인을 해나갔듯이 이 극장의 미래를 제시하는 미래공간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그 가능성을 본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 등이 방영됐던 스크린X 특별관에서의 매출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CJ CGV, 결국 모기업이 CJ ENM이잖아요. CJ는 또 삼성 계열이고요. 이 얼마나 큰 대기업입니까?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대기업에서조차 결국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짙게 배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결과가 없었다면 이런 과감한 결정 내리기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근거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23년 상반기 방송 결산 치고 올라온 임영웅 기안84 지상파 간판 예능 자리 지킨 나 혼자 산다 미운 오리 새끼. 자, 그런데 2023년 올해 상반기 방송 결산에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까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임영웅 덕을 본 KBS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이 KBS는 올해 상반기 가수 임영웅의 마이 리틀 히어로로 재미를 봤다. 이 마이 리틀 히어로는 총 5부작으로 지난달 25일 막을 내렸다. 짧았지만 굵었다. 첫 방송부터 전국 시청률 6.2%를 기록하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던 마이 리틀 히어로다. 다만 2화까지는 6%대를 유지하다 마지막 회는 2%대로 종영했다. 하지만 한 가수의 단독 예능으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 주말 예능판을 흔들었다라는 건 유의미한 성적이다. 임영웅의 팬들도 KBS도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KBS 올 상반기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이 중에서 단독 예능으로 가수 한 명만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이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건 유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3년 예능방송 상반기 결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방송은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지금으로는 숫자로 보여지기에 6%다, 2%다라고 하지만 똑같습니다.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의 영향력이 CJ ENM이라는 이 대기업의 직계 영향력을 배게한 것처럼 KBS라는 공영방송국의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단독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저러한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정말 유의미하구나, 전무후무하구나. 제가 직접 비교를 해드렸죠. 방탄소년단의 단독 예능방송 프로그램 시청률과 비교하면 임영웅님은 최소 2배에서 거의 3, 4배 정도의 대기록을 숫자로만 놓고 봐도 세워낸 상태다. 그러니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막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님의 책자부터 시작해서 멜론 주간 인기상 연속 1위, 그리고 임영님의 사랑해요 그대를 더트로쇼 1위, 김희재님이 립싱크까지 하면서 보여준 이들의 우정 케미까지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님에 대한 소식으로 뉴스가 가득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좀 희한한 기사가 하나 더 등장을 했어요. 달라진 소비 트렌드, 발라드가 실종된 음원 차트. 이거 뭔가 느낌이 또 쎄합니다. 쭉 보니까 음원 차트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바로 한때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이 발라드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요즘엔 K-팝 아이돌은 물론 팬덤이 강한 트로트에까지 밀려나면서 더욱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근데 참 여기에 나와 있는 집계 중에 황당한 말이 있어요. 뭐 계절의 영향도 있다. 발라드는 가을과 겨울 소비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쭉 내려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리메이크한 노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 탑100 차트에서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해당 차트에 진입한 허각, 임재현 씨, 그리고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등 대부분 리메이크 곡들이 발라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황당한 얘기죠. 자, 왜 황당한 얘기인지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는 설 자리를 잃은 발라드 가수들의 생존 전략과도 같다. 신곡보다 과거에 인기 있던 익숙한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어느 정도의 화제성을 보장하는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수년 전에 나왔던 이 노래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 전 당최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가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6월 5일이니까 오늘 날짜로 이제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노래 발라드 곡입니다. 발라드 곡. 그리고 이 전에 사랑은 늘 도망가와 모래알갱이 사이에 나왔던 노래가 무엇이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도 아시다시피 발라드 곡입니다. 도대체 왜 기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제 있었던 더 트롯쇼, 결국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서 밀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더 트롯쇼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자작곡이자 메탈곡으로 락이라는 장르로 분류되어 있는 이 곡을 트롯 프로그램에서 1위 후보에 올려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시청률이 하락하고 시청자들이 대거 빠져나가자 급급하게 더 트롯쇼에서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를 1위 후보로 올렸고 어제 또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참 이게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방송가의 분위기예요. 기자들도 보면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물론 리메이크 곡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지금 중점적인 이야기는 발라드 가수들의 노래가 음원 차트에서 실종이 됐다. 그래서 발라드 가수들이 리메이크 곡으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 떡하니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발라드 곡으로 발매가 됐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역시 발라드 곡으로 발매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한 행태는 더 트롯쇼의 방송가의 모습, 그리고 이 언론사에서의 모습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다장르를 섭렵하는 이 위상과 이 방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밖에 보고 있지 않구나. 왜냐면 장르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임영웅님이 벌써 발라드 곡을 몇 곡이나 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르의 다양성을 단발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2집 앨범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이어진다면 아마 가요계의 발전은 끝났다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님이 트롯곡만 계속 부르는데 스페셜하게, 특수하게 발라드 곡을 발매한 게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발라드
음원들을 발매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지금 이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까지 진입하고 있는 노래인데 참 한국 가요계의 발전이 고착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발라드 가수들이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K-팝의 미래를 짓밟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제 더트롯쇼 때 제가 설명드렸던 기사 중에 바로 이 성민이라는 가수분이 있죠. 이분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돌 출신의 슈퍼주니어입니다. 근데 이분이 트롯곡을 냈잖아요. 트롯 가수로 전향을 했는데 그럼 이분이 내는 노래는 아이돌 노래입니까? 트롯 노래입니까? 제 이 기자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트롯 가수로 넘어와서 트롯곡을 부르는 거는 이제 트롯곡으로 분류할 거고 트롯 가수였던 임영웅 님이 발라드 곡을 부르면서 발라드 가수로 데뷔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 여전히 트롯 가수로 치부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요계에서 더트롯쇼라던가 언론사라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우리가 왜 더 열정적으로 응원해야 하는지 보여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음악 차트의 지배자 틱톡, K-팝 팬덤의 전초기지다. 제가 이 기사를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이 한 번 더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돌만이 아니라 임영웅표 트로트 장르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크게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말레이시아라던가 동남아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임영웅님을 연호했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틱톡이라는 내용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유튜브의 쇼츠처럼 짧은 영상으로 올리는데 챌린지, 예를 들어서 임영웅님이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댄스를 췄던 것처럼 특정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특정 가수의 댄스를 추는 영상을 막 올려서 연달아서 이것이 유행하는 게 챌린지라고 보시면 돼요. 틱톡이 쇼츠보다도 이 챌린지 문화에 가장 앞장섰던 플랫폼이거든요. 이곳에서 K-팝이 계속하여 열기를 뿜고 있고 이제는 임영웅님의 노래가 미국, 영국까지 그 인기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 맥락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진출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장르의 한계성을 구분짓는 이런 모습들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또 증명해낼 수 있는 중요한 시상식이 지금 열리기를 앞두고 있어요. 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막 올라왔는데 이 기사가 무엇이냐? 바로 K 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가 8월 10일 K스포돔에서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아니 8월 10일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K 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 8월 10일 K스포돔 개최를 확정지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드림 어워즈가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8월 10일 날 이제 열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K-팝 스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류 시상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올 한 해를 빛낸 K-팝 주역들과 셀럽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전망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만이 아니라 이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까지 준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살짝 느낌이 오시죠? 주최 측이 뭐라고 했느냐?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무대와 짜임새 있는 구성, 업그레이드된 연출을 통해 관객들과 호흡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드림 어워즈가 단순 시상식이 아니라 거의 콘서트급의 K-팝 콘서트 무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K-팝 스타의 셀럽들이 본 행사 직전 시상식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레드카펫까지 오르면서 팬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중요한 건 K-팝 팬들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온라인 인기상 투표 역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드림 어워즈 때 우리 임영웅 님도
함께 상을 받았어요. 아쉽게도 일정상 임영웅님이 여기에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번 시상식이 OTT와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정보와 티켓 예매 등은 차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될 예정인데 아직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8월 10일 날 개최를 확정지었다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최소 2주 안에 열흘 사이에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임영웅님이 참석하지 못해서 영상 편지로만 대체를 했습니다만 지금 임영웅님 2집 앨범 준비 이외에는 공식 일정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 당시 때는 임영웅님이 콘서트의 앨범 발매 이후 때라 굉장히 바빴지만 사실 지금은 충분히 이 시상식에 참석을 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업그레이드와 연출을 통해 초대박 무대, 특별 무대를 준비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8월 10일 당장 다음 달에 이 시상식에 참여해서 깜짝 놀랄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 어찌 보면 임영웅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모래알갱이를 제가 무대에서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가 되어야 콘서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과연 무대에서 이 노래를 팬분들을 위해 불러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아닙니다. 8월 10일 날 임영웅님이 바로 K 글로벌 하트드림 어워즈에 지금 출연만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한다. 너무나 지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하트드림 어워즈 출연하게 된다면 초대박 무대가 펼쳐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지금 임영웅님이 슈퍼스타가 된 가운데 과거 깜짝 아무도 몰랐던 인터뷰 이야기를 소시가 발췌해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하나씩 전달을 드려 보려고 해요. 아마 못 보셨던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바로 한번 전달을 드려 볼게요. 자, 때는 거의 2017년도 2월 달쯤. 그러니까는 임영웅님의 이 머시 중원디가 발매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 당시 때 굉장히 작은 이 매체를 통해서 임영웅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거의 한 6년 전 인터뷰 영상이죠.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승을 하셨는데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시고 모델 같으신 분이어서 더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임영웅님이 굉장히 송구스러워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보다 잘생기고 또 대단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는 그냥 키만 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얼굴도 별로고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죠. 지금도 임영웅님이 어디 가서 제 외모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항상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이 모습이 이미 6년 전 때, 20대 때의 임영웅도 30대 때의 임영웅처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당시 때 사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승한 지 임영웅님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임영웅님이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이 향후 계획, 활동성이 어떻냐라는 질문을 임영웅님이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러자 임영웅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가수가 됐는데 사실 제가 가수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용기를 받은 것 같다. 그 전에는 내가 과연 가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최우수상을 받고 나서 이제는 내가 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이렇게 데뷔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생각을 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자신의 노래가 대단하다, 제 노래 너무 훌륭하지 않냐, 이런 자화자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무명 시절 때부터 가수 데뷔까지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모습들이 갖추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판타스틱 듀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비하인드를 밝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수영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불나게 직접 신청을 해서 뽑혔다. 그러니까 뭐 소속사에서 보내주거나 임영웅님이 어떤 인맥을 통해서 출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티켓팅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방청권을 신청해서 임영웅님이 이 방청객처럼 출연자로서 선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 때 거기에서 홍대 트로트 영웅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잠깐 화제가 됐었다. 출연하고 나서 특히 달라진 점은 뭐 엄청 유명해지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자신도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등장했었던 출연자들하고 다 같이 친해지게 되어서 알고 보니 제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런 열정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라는 게 더욱더 좋은 자극제가 됐다. 그래서 내가 조금 나태해지고 나 좀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서 이제 결국 그분들과 콘서트도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라고 힘들지 않은 순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순간들을 주변의 좋은 자극제를 통해서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탑6 멤버들이 임영웅님에게 너무 좋은 자극제가 된다, 좋은 영향력을 준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물어보자 임영웅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불러만 주신다면 어디든 제가 뭐 날아가든 뛰어가든 순간이동을 하든 어떻게든 날아갈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절한 무명 시절의 모습이 보여서 좀 짠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여유가 있어요. 마지막 에필로그 영상 때 이 여성 진행자분에게 질문을 하다가 이 여성분이 고향이 전라도라고 해요. 근데 임영웅님은 이제 자신의 고향이 포천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장난을 쳐요. 그러시면 전라도 사투리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없냐. 그러자 이분이 웃으면서 저는 원래 서울말을 너무 잘해서 잘 안 쓰는데요? 라고 말을 하자 임영웅님이 그래요? 근데 저는 딱 보자마자 전라도 지역 분이시구나 바로 알겠던데 그냥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티나던데요? 뭐 이러면서 장난치던 또 잔망미의 모습을 보여줬던 풋풋한 임영웅님의 20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소천사님들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